완벽한 휴가. 발리에서 보낸 일주일은 말 그대로 인생 최고의 휴가였다. 행운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올리고 있는데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코노미 클래스가 만석입니다. 가족분 모두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뜻밖의 행운으로 우리는 비행하는 7시간 내내 편안한 좌석을 즐길 수 있었다. 넓고 푹신한 의자에서 5살 아들은 한 번도 보채지 않고 3시간을 내리잤다. 간만에 나도 영화와 책을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행운을 만난 장소는 호텔 스파였다. 사실 나는 호텔에 있는 고급 스파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마사지 1~2시간을 받는데 $100를 넘게 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돈이면 아들의 한 달치 미술학원비를 내고도 남았다. 문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도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은은한 향기 속에서 온몸이 릴렉스되는 그 마사지를 꼭 한번 받아보고 싶었다. 결국 나는 휴가를 갈 때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스파 입구를 기웃거리곤 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졌다.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 해빙의 신호등이 있지 않은가? 스파를 가기에 앞서 나는 2 손가락을 눈앞으로 올리고 해빙 모션을 취해보았다. 그래, 나에게는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을 돈이 있어. 1년에 한 번 휴가를 즐길 자격도 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가는 그 느낌은 바로 행복감이었다. 마사지를 받기도 전에 온몸에 부드럽게 이완이 되는 듯했다. 2번 볼 것도 없는 초록불이었다. 그 기세를 몰아 나는 기운차게 문을 열고 스파에 들어갔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을 입은 직원이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1시부터 해피아워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50% 할인되죠. 그날 오후 나는 늘 꿈꿔왔던 그대로 럭셔리 스파를 즐겼다. 그것도 정확히 반값 내고. 다음 날이었다. 나는 선베드에 길게 누운 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나는 적도의 태양과 새파란 하늘, 멀리서 포말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파도까지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풍경이었다. 모래를 장난을 치던 아들이 까르르 웃자 그 웃음소리가 하얀 백사장 위로 울려 퍼졌다. 기분 좋은 그 소리에 내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감돌았다. 팔을 뻗어 옆에 놓인 코코넛 주스 잔을 들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멋진 휴가야. 이 기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빙 노트를 써야지. 8월 1일. 발리에서 멋진 휴가를 즐길 돈이 있다. 환상적인 날씨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드는 호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휴가다. 거기에 연속으로 행운을 만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서 새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회사의 글로벌 본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휴가 중이었으니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메일을 열어보았다. 왠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회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만 40세가 넘는 직원들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침 몇 달 전이 내 40번째 생일이었다. 나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였다. 첨부 파일을 열고 지원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선베드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5,000. 바로 그 다음 달에 월급을 제외하고도 $5,000가 더 들어온다는 소리였다. 그것은 발리 휴가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액수였다. 이 메일을 이 타이밍에 이곳에서 봤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혹시 행운의 여신이 나 몰래 마법을 부리는 것일까? 그렇게 소중한 휴가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지난 휴가까지만 해도
휴가지에 오면 어딜 가든 불안과 걱정이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곤 했다. 호텔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네. 좀 더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야 했나? 아니, 랍스타가 왜 이렇게 비싸? 혹시 나한테 바가지 씌우려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른 식당으로 옮겨야 하나? 아무리 호텔 수영장이 그렇다고 해도 햄버거가 무슨 25달러야. 맛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꾸만 돈만 쓰게 되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밤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듯 행운이 내 앞에서 펑펑 터졌기 때문이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면 방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식당에서는 서비스 음식이 나왔다. 친절한 택시기사 덕분에 좋은 기념품 가게야 멋진 관광지도 소개받았다. 덕분에 나는 이 휴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이 순간에 느껴지는 모든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발리공항에 도착해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게 다 해빙을 한 덕분이야. 그래, 내 인생이 정말 바뀌고 있나 봐. 이 흐름을 타고 가면 곧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때 가방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 보낸 메일이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고 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따뜻한 그 안부의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 선물을 사야겠다.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을 나의 귀인과 나누고 싶어. 마침 면세점에서는 발리의 특산품인 커피를 팔고 있었다. 내가 처음 해빙을 시작했던 그리고 서연을 떠올리면 저절로 생각나는 커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듯했다.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커피를 고른 뒤 계산대로 들어가 카드를 내밀었다. 서연에게 건네줄 선물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강력한 기쁨이 느껴졌다. 따뜻한 충족감이 온몸을 채우는 듯했다. 열흘이 지나고 서연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선물을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그녀가 메일로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다. 헌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 검은 세단과 양복을 입고 초조한 듯한 표정으로 서성이는 남자들이 여럿 보였던 것이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신 걸까요? 인사 개편을 앞두고 회장님이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 어제부터 줄곧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오늘 꼭 만나 뵈어야 할 텐데요. 차에서 사모님이 저렇게 기다리시는데 만나 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고 보니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다리는 것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들을 피해 서연이 어디로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면 큰일인데. 꼭 만나야 하는데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긴장해서인지 문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려왔다. 집 근처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어디신가요? 오늘 만나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문자를 전송한 뒤 몇 분 동안 전화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핸드폰은 먹통이 된 듯 잠잠하기만 했다. 서연을 만날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그때 핸드폰에 불이 들어오면서 반가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홍 기자님,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집 근처가 복잡해서 잠시 다른 곳에 와 있어요. 서연은 고근 근처에 한 호텔을 알려주었다. 순간 내가 뭐라고 이런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인지 벅찬 마음이 차올랐다. 어쩌면 이 또한 해빙이 주는 행운일지도 몰랐다.